아이고 깜짝이야. 오후 늦게 울린 문자 알림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네. 나이가 드니까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한다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보는데 세상에, 내 눈을 의심했어요. 부고라는 두 글자 옆에 박힌 이름, 이영숙. 영숙이.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30년 묵은 채증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군요. 우리 시니어 살롱 가족 여러분도 그런 친구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징글징글한 악연 말이에요. 영숙이가 나한테는 딱 그런 년이었어요. 평생을 왼수처럼 지냈고 마지막 30년은 아예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으니까요. 갈까 말까. 아니, 내가 거길 왜 가? 지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깽판을 쳐도 시원찮을 판인데. 혼자 거실을 서성거리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안 가자니 찜찜하고 가자니 우라통이 치밀고. 근데 참 사람 마음이란 게 간사하죠? 미운 정이 고운 정보다 무섭다더니 밥숟가락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옛날 교복 입고 깔깔대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치지 뭡니까? 에휴, 결국 옷장을 열어 검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죽은 사람은 보내줘야지. 마지막 가는 길에 침이나 한번 뱉어주자. 그런 심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왼수는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도 그런 단짝이 없었지. 내가 시집가서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눈물 콧물 짤 때 같이 소주잔 기울여주던 게 영숙이었고, 영숙이네 남편 바람나서 집안 뒤집어졌을 때 머리채 잡고 같이 싸워준 게 바로 저였어요. 우린 피만 안 섞였지 친자매나 다름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놈의 돈이 뭔지. 딱 30년 전 일이에요. 우리 시장통 아지매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갯돈을 붓고 있었거든요. 그달 갯돈 탈순번이 바로 저였어요. 딸내미 대학 등록금에 남편 가게 보증금까지 합쳐서 제법 큰 돈이었는데 갯날 아침에 영숙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개주였던 영숙이가 내 돈, 아니 우리 시장 사람들 피 같은 돈을 몽땅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죠.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발등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배신감에 며칠을 알아누웠는지 몰라요. 그때 맹세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그년 용서 안 한다고. 아, 잠깐. 제 이야기에 공감되시거나 저처럼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이 기막힌 사연을 끝까지 풀 힘이 나거든요. 자, 눌러주셨죠? 그럼 다시 장례식장 이야기로 가볼게요.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막상 빈소를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30년 만에 보는 영숙이 얼굴은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정작 조문객은 팔이 날리듯 썰렁하지 뭐예요. 쯧쯧, 남의 눈에 피눈물 내더니 가는 길도 참 외롭다. 속으로 혀를 차며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절을 하고 돌아서려는데 상주 완장을 찬 젊은 여자가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영숙이 딸 민지였어요. 어릴 때 내 무릎에 앉아
사탕 받아먹던 그 꼬맹이가 어느새 커서 상복을 입고 있는데 눈매가 어쩜 그렇게지 어미를 쏙 빼닮았는지. 이모, 미자 이모 맞으시죠? 그래, 내가 미자다. 내 엄마 가는 길 마지막 도리는 하러 왔다.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니까 민지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지 뭡니까? 꼬질꼬질한 낡은 보자기였어요. 세월의 때가 잔뜩 묻은 아주 오래된 보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도 이것만큼은 손에서 놓질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미자 이모 오시면 꼭 반드시 직접 전해드리라고 유언처럼 남기셨어요. 아니, 도둑년이 훔쳐간 돈은 안 갚고 무슨 유품을 남겨? 받기 싫어서 손사래를 치려다가 그 딸내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억지로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하더군요.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사람 없는 휴게실 구석에 앉아서 그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놨어요. 매듭을 푸는데 손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 30년 미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랄까? 겹겹이 쌓인 보자기를 하나씩 벗겨내자 툭 하고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집어들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건 바로 제 인감도장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왜 여기 있어? 30년 전 갯돈 사달이 났을 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 분실 신고하고 새로 팠던 그 도장.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들었다며 아끼던 그 도장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더군요. 이 나쁜 년, 갯돈만 들고 튄 게 아니라 내 인감도장까지 훔쳐갔던 거야?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도장이 없어진 줄만 알았지 영숙이가 가져갔으리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증거가 딱 나오니까 죽은 영숙이가 관 뚜껑 열고 나와서 저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내 도장으로 사기쳤다. 어쩔래? 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해서 손에 쥔 도장을 벽에 집어 던지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죽어서도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나 싶어서요. 그런데 도장 밑에 웬 통장 하나가 더 들어있더군요. 겉표지가 누렇게 바랜 아주 옛날 통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에 선명하게 찍힌 세 글자. 김, 미, 자. 제 이름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곡할 노릇입니까? 내가 만든 적도 없는 통장이 왜 영숙이 유품에서 나오냐고요. 도장 훔쳐가서 제 명의로 대포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썼나 싶어 덜덜 떨며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0원이나 마이너스일 줄 알았던 잔액란에 0이 끝도 없이 찍혀 있는 거예요. 1, 10, 100, 1000만, 3, 3억? 순간 현기증이 나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30년 전 영숙이가 들고 튀었던 갯돈이 원금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돈이 3억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꼬박꼬박 이자가 붙고 중간중간 뭉칫돈이 입금된 기록들. 날짜를 보니 영숙이가 식당 설거지, 파출부하며 고생했다고 소문 들었던 그 시기들과 일치했어요. 인연이 내 돈 훔쳐가서 불려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게 아니었어.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훔쳐간 돈을 굴려서 나한테 갚으려고 모은 건가?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참아 쓰지 못하고 30년 동안 이자만 불린 건가? 도대체 이 돈의 정체가 뭐란 말입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들만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 손이 덜덜 떨려서 그 통장을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찍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그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가는데 입금자명 옆 적요란에 깨알 같은 글씨들이 보이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날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95년 3월 미자, 생일, 98년 미자내 큰애 대학 등록금 보태기, 2002년 미자, 남편 수술비 미안해. 세상에, 이게 다 뭡니까? 영숙이는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깎으며 악착같이 살 때 그 친구는 멀리서 지켜보며 제 경조사 때마다 몰래 통장에 돈을 넣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자라고 적힌 부분에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기가 훔쳐가지도 않은 돈, 아니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을 갚겠다며 이자까지 쳐서 꼬박꼬박 넣은 그 마음. 그 돈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돈인지 아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장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주 노릇을 하던 영숙이 딸내미가 제 어깨를 감싸며 울먹이더군요. 이모, 이제는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이모, 그 갯돈 3천만 원. 우리 엄마가 들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하지만 이어진 말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이모부였어요. 네, 맞습니다. 30년 전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해서 입덧으로 고생하던 그 시절 갯돈을 들고 야반도주한 사람은 영숙이가 아니라 바로 제 남편, 그 인간이었던 겁니다. 영숙이는 당시 제가 그 사실을 알면 충격으로 유산하거나 성격상 농약을 마시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도둑 누명을 쓰고 평생 제 원망을 듣는 길을 택한 겁니다. 친구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그 미련한 년. 그 바보 같은 친구가 바로 영숙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길가다 마주쳐서 나쁜 년, 도둑년 하며 머리채를 잡아도 영숙이는 변명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미자야, 밥은 먹고 다니냐? 몸 챙겨라. 그 말만 했었죠. 저는 그게 뻔뻔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가정을 지켜주려고, 제 자존심 안 다치게 하려고 그 모진 욕을 다 받아내며 악역을 자처했던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친구 보셨습니까? 자기 인생보다 친구의 안위를 더 걱정해서 평생을 죄인으로 산 사람 말입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이 미련한 저를 위로해 주세요.
영숙이의 그 깊은 마음이 널리 퍼질 수 있게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영정사진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사진 속 영숙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말을 했어야지, 말을.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통곡을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고 쳐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란 작자는 이미 10년 전에 병으로 죽었는데 죽은 남편 묘소에 가서 따질 수도 없고 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심정을 어디에 풉니까? 영숙이 영정사진을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귓가에 영숙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자야, 울지 마라. 내 니 살렸으면 됐다. 저 통장 돈 찾아서 만난 거 사먹고 이쁜 옷 사입고 그래라. 나는 괜찮다. 평생 저한테 욕만 먹고 살다가 가는 길마저 저한테 큰돈 쥐어주고 떠난 내 친구 영숙이. 제가 흘린 눈물로 장례식장 바닥이 흥건해질 정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저는 영숙이가 있는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과 제 이름이 적힌 그 낡은 통장을 유골함 앞에 내려놓았지요. 영숙아, 내 친구 영숙아. 거기서는 돈 걱정 말고 남 걱정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나중에 내가 너 만나러 가면 그때는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내 다리 주물러주고 맛있는 밥도 내가 지어줄게. 정말 미안하다, 친구야.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데 꼭 영숙이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가사 아시죠? 그게 참 가슴을 후벼 파는 명언입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혹시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친구가 있다면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저처럼 평생을 후회 속에 살지 마시고요. 오늘 시니어 살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